월요일을 시작하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오늘부터 3월 달까지 낭독하게 될 와칭입니다. 눈이 있죠? 눈으로 더 넓은 세상,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시부터 30분까지만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전에 입장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침 김상훈 작가가 쓴 거고요. 신이 부리는 요술입니다. 정신세계사에서 나왔고 지은이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날개. 지은이 김상훈은 26년간의 오랜 기자 생활 동안 바깥 세상을 취해 보도하는 데 열정을 바쳤다. 그러다가 가장 소중했던 가족인 할머니와 아버지가 잇따라 돌아가신 후로 마음의 병을 얻고 내면 세계에 빠져들었다. 결국 우주의 원리에 눈을 떠 스스로 치유한 뒤 그 체험을 바탕으로 정신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왓슨, 신이 부리는 요술을 썼다. 그 후로도 더욱 깊은 취재, 명상, 체험을 거쳐 후속작,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을 냈다. 이렇듯 끝없는 내면의 취재를 통해 우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인간의 숙명인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기자로서의 남은 소명으로 삼고 있다. MBC 보도국에서 국제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뉴스 앵커, 워싱턴 특파원, 국제 전문 기자, 국제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 10여 년간은 해외지사 교양 프로인 지구촌 리포트의 팀장 겸 앵커도 맡아왔다. 한국외대 동시통역대학원 영어과를 졸업했고 MBC 재직 중 보스턴 대학원의 연설 기회를 얻어 국제정치학 커뮤니케이션 석사학위를 받았다. 최우수 논문으로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날개에는 글씨가 작아가지고 읽기가 조금 어려워요. 유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와칭입니다. 5페이지에 프롤로그 나옵니다. 우리 서린 대표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한 페이지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프롤로그. 사람은 위기를 마주한 순간에 마음의 눈을 뜨게 된다고 한다. 나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몇 년 사이로 할머니를 그리던 아버지마저 뒤를 따랐다. 정직하게 농사일에만 파묻혀 지낸 인생들이었다. 나는 신이 정의롭다면 그들에게 말년이나마 편안함을 선사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낙상 후 3년 동안 누워있던 할머니의 피부는 얇은 비닐처럼 변해버렸고 등에는 피부가 짓물러 심한 욕창이 났다. 아버지도 말년에 시도 때도 없이 콧물과 침을 질질 흘렸고 대소변도 맘대로 못 보는 고통을 맞았다. 고통을 지켜보는 것 자체도 고통이었다. 떠나보내는 것 또한 고통이었다. 신은 왜 그런 고통들을 만들어냈을까? 머릿속이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오르니 내 몸에도 마침내 이상이 찾아왔다. 체중이 갑자기 크게 줄고 머리털도 한 움큼씩 쑥쑥 빠져나갔다.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댔다. 지하철역 바닥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디 아픈 데 있어요? 하고 물었다. TV 프로를 녹화할 땐 바짝 마른 얼굴을 숨기기 위해 카메라 좀 당겨주세요라고 부탁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나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고통으로 일그러진 저 얼굴. 저 고통은 왜 생겼을까? 비로소 나를 객관적인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내게 늘 기쁨과 희망을 주는 아이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시골의 텅 빈 집에 덩그러니 홀로 남은 어머니의 모습도 아리게 스쳐왔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자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신이 고통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안 만들어 놓았을까?
신이 고통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안 만들어 놓았을까? 조물주가 고통만 만들어 놓고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깜빡이 쓰니 만무하지 않는가? 그 장치가 뭘까? 다행히 나는 기자다. 감정에 파묻히지 않고 매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직업상의 철칙이다. 모르는 게 있으면 취재해서 알아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세월이 20여 년이었다. 우선 심리치료에 관해 명저들을 집중적으로 주문해 읽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권위 있는 책들을 모조리 읽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내 마음의 병은 스스로의 생각에 지나치게 함몰돼 생긴 것이었다. 함몰된 시각에서 몇 발짝 벗어나 객관적인 눈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그러자 마음이 맑아지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고 들수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정신세계가 너무나 신기했다. 특히 책을 통해 양자 물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을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은 경외감 그 자체였다. 밤마다 명상을 하며 조용히 산책하는 혼자만의 시간도 더없이 즐거웠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마침내 나는 와칭, 관찰만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이 해결된다는 우주 원리에 완전히 눈을 떴다. 그건 고통을 만들어준 신이 고통 해결의 열쇠로 인간의 손에 쥐어준 선물이었다. 그러던 차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다.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커뮤니케이션 강의였다. 학생들은 오로지 목전에 둔 취업 걱정으로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던 나는 자연스럽게 강의 주제를 와칭이 일으키는 관찰자 효과로 정하였다. 강의를 해나가면서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학생들도 와칭으로 기대 이상의 변화를 겪었다. 이 책에 기록한 사례들은 모두 사실에 바탕을 둔 것들이다. 무력 파이팅. 낭독 파이팅. 희진 대표님 어서 오세요. 책 있으세요? 네. 아, 좋아요. 네, 호찬 대표님. 네, 잘 오셨습니다. 8페이지 낭독해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난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몇 가지는 있다.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하지는 않겠다. 3년 전 나는 아주 작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호기심 가득한 기자의 눈으로 와칭이 부리는 요술을 엿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문은 점점 크게 열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없이 활짝 열려 있다. 와칭은 신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려준 선물이다. 나는 기자이기 이전에 평범한 직장인이다. 나와 학생들이 변화를 체험했다면 누구든 와칭을 통해 신기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우주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쉽고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네, 프롤로그 우리가 낭독을 했고요. 자, 에필로그를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에필로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 읽고 서린 대표님, 희진 대표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입사 283페이지. 내가 입사 2년 차쯤 됐을 때 일이다. 어느 날 출근해보니 무척 깐깐해 보이고 뚱뚱한 사람이 새 부장으로 왔다. 권위의식으로 꽉 들어간 사람이었다. 나는 첫눈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오자마자 내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 우리 부서가 앞으로 추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을 거야. 그걸 묻고 보고서로 만들어 오게. 사흘간의 시간을 주지. 나는 선배들에게 이것저것 물어가며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부장은 보고서를 봤더니 팩 내던지는 것 아닌가. 어이, 저런 것도 보고서라고 만들었나? 도대체 2년간 뭘 배웠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으로 뭔가 울컥 올라왔다.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남들 앞에서 날 그토록 깡그리 무시하다니. 하지만 꼭 참았다. 홧김에 상사에게 대들었다가 혀만 자초할 게 뻔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또 얼굴을 찌푸렸다. 그만둬. 자네는 싹수가 이미 글러먹은 거 알고 있어.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동료 직원들이 무안한 듯 흘낏거렸다. 그날부터 생지옥이었다. 부장은 내가 인사해도 못 본 척했고 어떤 일도 시키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시켜놓고도 유독 나한테만큼은 퇴근하란 말이 없었다. 철저한 무시 작전이었다. 온갖 부정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그러다가 어느 회식 날, 다 함께 식사를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 부장은 일일이 순서를 정해가며 노래를 시켰다. 다른 직원들은 차례로 다 노래를 마쳤는데 유독 나한테만큼은 노래하란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동료 직원들이 안 됐다는 듯 내 얼굴을 자꾸만 흘낏거렸다. 하지만 부장 눈치 보느라 누구도 내게 감히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왕따를 당하는 거였다.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목구멍으로 뭔가 자꾸만 치밀어 올랐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난 이 회사에서 잘 되기는 틀렸어. 동료들도 날 무능하게 생각할 거야. 그런 나날이 계속 이어졌다. 어느 날 밤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새벽에 돌연 엄청난 통증이 복부에 밀려왔다. 부장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부랴부랴 병원에 달려갔다. 스트레스예요. 젊은이가 웬 스트레스를 그렇게. 의사가 혀를 끌끌 차며 약을 처방해줬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퀴즈? 병을 얻으면서까지 이 직장을 다녀야 하나? 하지만 당장 직장을 바꾸기도 어려웠다. 아들이 쉽게 취직했다고 대견해 하시던 부모님 얼굴도 어른거렸다. 얼마 후 더욱 이상한 증상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출근 버스에서 내려 회사가 가까워지면 심장이 사정없이 두근두근 하는 거였다. 의사가 또 혀를 찼다. 불안 증세가 심하군요. 무슨 억눌린 감정이 있나요? 나는 그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나 그의 목소리라도 들릴까봐 멀찌감치 돌아갔다. 그의 얼굴만 떠올라도 내 머릿속은 과거의 고통으로 가득 차올랐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그 고통을 억누르려고 들었다. 그럴수록 그것은 마치 호리병 램프에서 빠져나온 지니처럼 더욱 기승을 부리며 피어올랐다. 나는 거기에 파묻혀 버렸다. 만일 그때 내 마음을 비춰주는 속 깊은 친구가 딱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고통은 쉽게 사라졌을 것이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그렇다. 방관하는 다수의 학생들 가운데 단 한 명만이라도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면 고통은 사라진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단 한 명의 친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신분석가인 포엇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타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등감이 심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니 하나같이 어릴 때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부모가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상처를 받을 때 상처받은 마음을 비춰주어 바라보도록 하면 그 상처는 사라진다. 화날 때 흔한 마음을 비추어 주어 바라보도록 하면 그 화는 사라진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필요하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필요하다. 어릴 땐 부모가 이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간다. 고통은 고통을 통해 영혼을 갈고 닦으라는 우주의 신호다. 그래서 고통은 외면하려 들면 더욱 심해진다. 하지만 거꾸로 이 고통을 통해 뭘 깨달을 수 있지? 하고 받아들여 깊이 바라보면 거짓말처럼 고통은 저절로 사라지고
값진 깨달음이 찾아온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와칭을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미 국립과학재단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최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만 쓸모 있는 것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부정적인 것이라 한다. 교토대학의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20대에 고민했던 생각들이 정말 가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은 5% 정도만 가치 있는 생각이었고 나머지 95%는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었다고 응답했다. 즉, 우리는 깨어있는 인생의 90에서 95%를 아무 쓸모도 없는 부정적인 생각에 허비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속에 파묻혀버리기 때문이다. 얼마나 소모적이고 불행한 일인가. 남도 화이팅. 낭독 파이팅.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내 안에 들어있다. 내 마음속의 관찰자가 바로 그 거울이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관찰자는 변함없이 따뜻한 어머니처럼 언제나 미소 지으며 나를 감싸주고 위로해준다. 유혹에 흔들리고 있을 때 바라보면 그 유혹이 떨어져 나간다. 끙끙 앓던 문제도 실마리가 풀린다. 무엇보다도 우주만큼 넓고 깊게 바라보게 해준다. 나만의 이득에 집착하기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삶도 그만큼 넓고 깊고 풍성해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짊어지는 모든 고통과 고민은 바라봄으로써 해결된다. 단지 이 와칭 요술은 바라보는 만큼만 일어난다. 깊이 바라보면 깊이 일어나고 얕게 바라보면 얕게 일어난다. 나는 우주의 가장 깊은 원리와 진실이 거울처럼 고스란히 이 책에 투영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원고를 썼다.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려고 애썼다. 생각이 막힐 땐 어느새 관찰자가 고요히 나타나 생각을 풀어주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신이 부리는 요술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거울처럼 비춰 깊은 변화가 일어나길 기도한다. 낭독 파이팅! 남도 화이팅. 쌍도 내 파이팅.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내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버려도 관찰자는 변함없이 따뜻한 어머니처럼 언제나 미소 지으며 나를 감싸주고 위로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낭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책 속에 있는 글을 통해서 그 따스한 폼이 누구일까? 그리고 내 마음의 진정, 한 명이라도 진실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드가 되든 아래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차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9페이지 제1부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 1장 와칭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2장 왜 바라보는 대로 변화할까? 3장 깊이 바라보려면. 제2부 나를 바꿔놓는 요술 7가지. 와칭 요술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몸 만들기. 여기 큰 제목만 우리 서린 대표님 읽어주세요. 3부 전까지. 와칭 요술 1. 내가 원하는 몸 만들기. 서 있는 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라. 시간 여행으로 돌연 젊어진 아니, 노인들. 큰 거만 파란색 글씨 줄만. 내가 원하는 몸 만들기. 와칭 요술 2. 나를 나무로 바라보면 효과 100배. 와칭 요술 3. 과정을 바라보면 쉽게 달성된다. 와칭 요술 4. 지능을 껑충 높이려면. 와칭 요술 5. 부정적 생각 꺼버리기. 와칭 요술 6.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설득 원리. 와칭 요술 7. 상부성 원리로 인생이 갈린다. 낭독 파이팅. 안도 화이팅. 희진 대표님, 3부 나의 삶이 나타나. 제3부, 제3부 나의 상에 나 바라보기. 1장 관찰자란 과연 누구인가? 2장 육신과 영혼의 숨바꼭질. 낭독 파이팅!
난도 낭독 화이팅. 파이팅. 자, 그래서 오늘은 1부 마침 신이 부리는 요술,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제 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낭독하시고 싶으신 분은 마침 1권, 2권이 있는데 마침 1권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침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와우, 대단한데요? 모든 것을 바꾼대요. 마음을 바꿔놓는다.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아이, 순식간에 또 그치게 할 수 있을까? 그 비밀에 눈뜨는 순간 당신은 그 누구의 마음도 쉽게 바꿔놓을 수 있다. 엄마가 그건 안 된다고 했지. 엄마들은 대개 이렇게 원로된다. 그러면 그래서 함께 감정의 불길에 뛰어든다. 언젠가 마트에 갔을 때도 그랬다. 장난감 코너 앞에서 한 남자아이가 닌텐도 게임기를 사달라며 얼굴이 빨개지도록 악을 쓰며 울어대고 있다. 요게 정말 쩔쩔매던 엄마는 아이의 볼기짝을 때렸다. 아이는 뚝 그치기는커녕 자지러질 듯한 울음으로 응수했다. 엄마도 뿔이 날 대로 났다. 거세게 팔을 잡아 끌었지만 아이는 막무가내로 내팽겨 있지. 그 엄마는 아이가 품고 있는 불만 덩어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었다. 억누르려더니 고무공처럼 자꾸만 튀어올랐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이러니 효과이다. 난도 파이팅. 낭독 파이팅. 얘, 너 저 게임기 갖고 싶지? 내가 자신의 불만을 끄집어내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순간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나를 올려다 보았다. 아저씨도 엄청나게 갖고 싶단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어. 그런데 저게 얼마인지 알아? 아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내저었다. 굉장히 비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는 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저걸 갖는 방법은 두 가지야.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사는 거야. 동전을 모아도 좋아. 둘째, 누가 선물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넌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니? 방법은 너 스스로 정하는 거야.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중에 돈 벌어서 살 거예요. 자존심이 무척 강한 아이였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언제 난리를 떨었느냐는 듯 깡총깡총 사라졌다. 아이는 왜 울음을 뚝 그쳤을까? 낯선 내가 무서웠거나 내 설득력에 감동해서였을까? 나는 그저 자신의 불만에 함몰돼 있던 그 아이가 그 불만을 끄집어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해줬을 뿐이었다. 그 불만은 바라보는 순간 저절로 물러갔다. 내 안에서 치솟는 화도 남의 일인 양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쉽게 사라진다. 일요일 당직을 서던 날이었다. 느지막하게 초밥집을 찾아갔다. 식사가 중간쯤 돼가는데 웨이트리스가 샐러드 접시를 테이블에 땡그랑 떨어뜨렸다. 낭독 파이팅. 난도 낭독 파이팅. 파이팅. 대화를 아주 어머, 잘 읽어주셨어요. 어머. 샐러드 소스와 유리 조각들이 내 바지로 마구 쏟아져 내렸다. 얼굴이 찡그러졌다. 바지 오른쪽이 온통 샐러드 소스에 뒤덮였다. 엉망이 된 바지를 입고 사무실에 드다눌 생각을 하니 화가 치솟았다. 예전 같으면 반사적으로 화를 냈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화에 휩싸여 괴로워했다. 심장이 뛰고 눈이 충혈되고 도끼가 온몸에 퍼져나갔다. 화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당연히 나와 한 몸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무조건 화를 내게서 분리시켜 놓고 바라본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화를 내고 나면 늘 후회한다. 그래서 나는 피어오르는 화덩어리에 화라는 딱지를 붙여 바라본다. 바로 그 순간 화는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마치 맑은 하늘 구름 한 조각처럼 살포시 물러간다. 정말 죄송해요, 손님. 웨이트리스는 새로 세팅을 하며 연신 사과했다. 나의 화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눈에 안 보이는 화덩어리도 저마다 독자적인 생명력과 지능을 갖고 있다. 에너지장 촬영 장치인 키를리안 사진기로 찍어보면 화덩어리가 머리에서 빠져나와 가슴으로 되돌아가는 게 선명하게 목격된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구겨놓고 살면 마침내 병이 되지 않는가. 아인슈타인도 화도 어린아이처럼 달래줘야 하는 에너지 덩어리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것도 그래서다. 따라서 화덩어리는 가슴에 품어들지 말고 따로 떼어내 남처럼 객관화시켜 바라보아야 한다. 그 간단한 행위만으로 쉽게 누그러진다. 낭독 파이팅! 낭독 남도 화이팅. 파이팅.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17페이지 하고요. 오늘 와칭에 대해서 하는데 이 와칭 양자태에서는 그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를 뭐 무조건 내는데 이거 하늘 일이 아니네요. 아주 책 선정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에게 다가온 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또 하고 3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 사진 먼저 찍을까요? 네. 서린 대표님. 네. 얼굴이 사라졌어요. 네. 하나, 둘, 셋. 아, 어디 갔어? 둘, 셋. 네. 우리가 이 와칭을 읽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찾은 명문장은 무엇일까요? 저는 6페이지에 신이 고통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안 만들어 놓았을까? 화를 앞으로 자주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난도 화이팅. 낭독 파이팅! 제가 찾은 한 문장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타인이 필요하다. 남도 파이팅. 낭독 난도 파이팅! 화이팅. 내게서 분리시켜 놓고 바라본다. 낭독 파이팅! 난도 화이팅. 맞습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내 안에 들어있죠. 오늘 거울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겠습니다. 저는 거울을 안 갖고 다녔는데 거울 다니면서 자주 내 안의 나를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줌으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네. 이 책은 25년차 베테랑 MBC 기자가 철저히 취재하고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내 지능은 왜 도령 껑충 뛰어올랐을까? 내 뱃살은 어떻게 저절로 빠져나갔을까? 내 불안과 화는 갑자기 어디로 날아갔을까? 이 놀라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자, 바로 와칭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 아침 7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수 대표님이 나를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한 사람. 오,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이렇게 들었을 때도 내가 찾은 한 문장, 찾아주면 이렇게 소통의 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수 대표님하고 꼭 한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바이.